지금 한강희 선생님이 든 예시를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A라는 아이는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을 가지고 세특을 써왔고 B라는 애가 피보나치 수열을 가지고 세특을 써왔다면 B가 좋은 점수를 받을 거냐?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교사들은 세특 소재가 부족해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애들은 세특 소재를 못 찾아서 힘들어해요. 학종과 논술을 확대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선생님들이 써주는 이 세트 그냥 아유 좋은 말 써있고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대학교가 그걸 보고 뽑겠다. 애들을 진짜 그걸 보고 뽑아주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참 보시면 교과 줄이고 학종과 논술을 확대했지만 어떻게 보면 결국은 교과도 신경 써야 하고 그렇죠. 학종도 논술까지도 이제 신경 써야 될 이 상황에 이르렀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교과? 그렇죠. 시험 잘 보면 되죠. 문제 잘 풀고 네. 이제 실수 안 하고. 논술도 결국은 이제 문제를 푸는 거지만 좀 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잘 연계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학생의 입장에서 나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잘 해석해서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뭐 학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과도기 때 뭐 작년 재작년에 제일 많이 학교에서 돌던 게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선생님들도 생활기록부를 써줄 때 GPT랑 제미나이 AI가 굉장히 잘 써줘요. 예. 선생님들이 예. 쓸 때도 수업 시간에 맨날 엎드려 자던 애들 이런 애들 어떻게 500글자 나오겠어요. 이렇게 안 좋은 스윙을 쓸 수 없으니까요. 근데 500글자 쓰다가 GPT한테 얘기를 하면 500글자가 뭐야 1000글자 만들어줘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도 GPT를 보면서 와 하니까 이제 수행평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3개씩 수행평가를 하는데 시험을 보는 수행평가에서 그 시간에 정말로 글을 써서 세특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수행평가를 내다 보니까 네. 이제 아이들이 열심히 또 GPT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사할 때 작년, 재작년에 느꼈던 가장 큰 충격이 아이들이 좀 진로라든가 그 과목과 관련돼 있는 탐구를 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수행을 냈더니 정말 반에서 20명이 다 똑같은 주제를 들고 온 거예요. 토시 한 글자, 문장 한 줄도 안 틀리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피보나치에 대한 얘기를 대체 어디서 듣고 와서 피보나치 수열을 갑자기 예. 연구해요. 했더니 정말 30명 중에 한 20명이 다 같은 주제를 들고 온 거예요. 수열에 대해서 해와라 하니까 다 네. 피보나치 수열을 갖고 온 건가요? 아니, 수의 구성이 어떻게 나열되어 있고야 이런 얘기 뭐 수가 앞에 배웠던 내용과 무슨 연관이 이런 걸 생각하고 수행을 냈는데 다 똑같은 주제를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 저 솔직하게 AI한테 묻고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수학의 역량 그래서 좀 중학교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공부하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그런 AI가 아니고 요새는 본인이 수학을 잘 알게 그런 걸로 준비를 하면은 그것이 역량이 드러나서 더 잘 대우받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진짜 자기 얘기를 하고 네. 이런 애들은 티가 더 난다. AI를 애들이 써주니까 오히려 더 티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학종에서 세특을 쓰는데 지금 한강희 선생님이 든 예시를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A라는 아이는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을 가지고 세특을 써왔고 B라는 애가 피보나치 수열을 가지고 세특을 써왔다면 B가 좋은 점수를 받을 거냐?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재를 가지고 오느냐가 아니라 그 소재를 통해 내가 뭘 배웠냐를 쓰는 게 중요한 건데 애들은 계속 소재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하는 생기부 컨설팅도 소재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에서는 소재를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가끔 되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냐. 근데 그거는 제가 원서를 써준 애들이 면접 때 어떤 질문을 듣고 왔는지를 보면 알거든요.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되는지 정말 잘해야 된다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애들이 어떤 걸 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거를 좀 물어보면 좋은데 안 하죠. 요즘에 선생님한테 안 물어보고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오히려. 선생님한테 근데 물어봐도 잘 답해주지 못해요. 그래요? 또?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거잖아요. 대기업은 항상 인력난에 시달려요. 근데 청년들은 실업난에 시달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양립될 수 있냐. 근데 양립되잖아요. 교사들은 세특 소재가 부족해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애들은 세특 소재를 못 찾아서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게 양립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이해했습니다. 이 분위기를 좀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극심학 극선행 막 하는데 사실 입시 방향은 그 방향이 아니고 아니죠. 이 방향이 아니고 그러니까 극심학 극선행 분위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미 애들은 부담이 너무 없어서 문제고 사실은 네.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설명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좀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지금 학교에서 상담해봐 이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요새도 안 그렇다는 건 아닌데 상담을 잘 해줘요. 이렇게 모르는 문제도 갖고 오면 잘 뭐 알려주고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거 갖고 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혹시 이걸 알려줬다가 다른 애들하고 차별 대우했다고 그래서 요새는 선생님들조차도 약간 좀 아이들한테 뭐를 더 알려주고 그런데 되게 많이 고심을 하고 이제
되게 많이 방어적인 입장이 강해졌죠. 선생님들 얘기 듣다 보니까 참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애들 얘기도 들어보고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누구 잘못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네, 맞아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점수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써준 평가들을 학교가 그 반영하겠다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선생님한테 잘 보이라는 얘기냐, 뭐 말 잘 들으라는 얘기냐. 근데 제가 만난 선생님들은 사실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만난 학교 선생님들은 이 성취감에 약간 목말라 있으신 분들이어가지고 그러시진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애들이 결국 대학을 잘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근데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애들을 대학을 잘 보내고 싶어 하시죠. 기본적으로. 네, 이제 대학 붙었을 때 그 웃음, 그거 한번 보시고 싶다고 이제 다들 열심히 그렇게. 지금 좋게 표현해 주신 거고, 예전에 한번 이 영상을 올렸다가 참 댓글을 많이 받았던 게 이제 바보 같은 집단인 거잖아요. 뭐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선생님들한테 잘 보이는 거가 별 의미가 없는 게 예쁜 애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을 예뻐 보게 하는 거고, 그런 애들이 잘 보입니다. 네. 열심히 하는 애들이 뭔가 확실히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성실하게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애들에게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제가 맞게 본 거겠죠? 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라는 제도가 그거의 장단점의 분석은 이제 사실은 우리의 관심사는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좋은 제도냐 나쁜 제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들어온 제도니까. 네. 근데 학생들이 평소에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거나 아니면 우수한 학생들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 쪽의 측면으로 본다면 저는 나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세부적인 행정 운영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전 솔직히 말해서 정부의 시책이 하나하나 발표될 때마다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생각못들 밀어주나 약간. 저는 약간 제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막 지지하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유지되기 힘들다, 어차피 기존의 제도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외국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제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럴 땐 이런 아이들이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만약에 예전처럼 그냥 수능 원빵으로 진짜 학교 가는 막 그런 시대였으면 아마 생각노트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제 생각은 합니다. 고교학점제의 지지 여부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능 한 방으로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어쨌든 고교학점제가 이제 2년 동안 도입이 된 제도고, 제도 자체도 물론 이제 비판할 만한 점도 있고 뭐 좋은 점도 당연히 있는 건 맞고요. 누구한테는 이 제도가 되게 유리하고 누구한테는 이 제도가 좀 되게 속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내에서 적응하고 결국 이제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지금 그 말씀 해주셨는데, 결국은, 자, 이제 수학 얘기를 조금 좀 좁혀서 해보면, 어떤 아이한테 유리하고 어떤 아이한테 불리하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얘기에 많이 나와 있는데, 결국 어떤 애들이 유리하냐. 지금 보니까 4%에서 10%로 바뀌었잖아요, 내신이.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선생님이 걱정하시던 이제 그런 문제들은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 모든 아이들이 다 틀릴 만한 막 초고 난이도 문제는 이제 안 나올 수 있긴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제를 내시던 분들이니까, 네. 초고난도 문제를 내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굳이. 예. 굳이. 근데 초고난도 문제라는 게 항상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오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학교 현장에서 다 하기엔 시간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런 걸 내지 않고 그냥 그거보다 조금 낮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준킬러. 준킬러급의 문제들을 몇 개 더 심어 놓으면 10% 정도는 충분히 변별할 수 있겠다. 네. 네. 그러니까 초고 난이도 문제를 내서 애들을 이렇게 떨구는 게 아니라 약간 어려운 정도의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엄청 많아지겠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바꿔 생각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를 출제하는 교사들의 입장인 거고, 푸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뭐가 더 공부하기 편하냐의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반에 들어가서 내가 10문제를 낼 건데 2문제는 KMO 문제 낼 거야, 8개는 네가 봤던 거 낼 거야. 그러면 깔끔하게 2문제 그냥 안 풀어버리고 8개 풀면 돼요. 그죠? 근데 10문제를 너네들이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로 10개를 줄게 하는 순간 부담이 시작되는 거죠. 다 풀어야 되는 거죠. 예. 다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내신의 부담은 조금 더 가중된 측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역량 있는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생각못해서 지금 정말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해가면서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풀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가르칠 때도, 야, 니네 30번은 왜 풀고 앉아있냐, 지금. 그러니까. 왜 30번을 풀면서 앞에 걸 틀리냐.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없고, 네. 예. 다 풀어야 된다, 니네. 풀어내야죠. 다 돼야 된다. 안 풀어내면은 등급 내려가면 안 된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그리고 거예요. 약간 오해도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을 받는 게 10%잖아요. 그러면 두 분은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니까
선생님 못 하셨던 아유. 거예요? 왜 그러세요? 저보다 잘하신 것 그러세요. 같아요. 10%잖아요. 근데 예전에 4%였잖아요. 공부 덜 할 겁니까? 잘하는 애들은 열심히 똑같이 해야죠. 하겠죠. 그러니까 그 이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공부를 덜 하냐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조금 더 심해진 것 같고, 근데 다만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학습 부담 심해진 게 진짜 나쁜 일이냐,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예,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학습 부담이 심해져서 그게 뭐 사교육이 과열되거나 뭐 극심화 극선행으로 이어지는 거를 막고 싶은 거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특히 학종에 높게 평가받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을까? 저런 것도 이제 좀 말씀하셨고. 명백하게 있죠. 예, 저건 명백하게 있죠. 그러니까 심화학습이죠, 심화학습. 근데 그 심화학습이라는 게 어려운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배운 게 확장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황강희 선생님이 예를 들면 피보나치 수열이 있다면 내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게 황금비였네, 뭐 이렇게 확장되는 것들, 이게 건축에 쓰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우수하게 평가되는 겁니다. 맞아. 그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 옛날에 이거랑 이게 그거 아니에요?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 최고죠, 최고. 네. 예. 막 수업을 하다가 보면 파이 얘기하면 선생님 저기도 파이 써있는데 혹시 이게 그거예요? 막 얘기도 하고 네, 막 네, 네. 이런 아이들이 있죠.